마지막으로 10만 양병설은 경성의 방어대책이었다. 이것도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10만 양병설이 경성의 방어대책이었다라는 주장은 저희 그 대립조선사 연구회가 우리나라 나라가 망한 이후 최초의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0만 양병설이 경성의 방어대책이었다라는 것은 왜 이것이 사실인지를 보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일 씨라고 그 한가람 역사문화소장이었던 분이 2009년에 그 노론의 뿌리 2의 10만 양병설은 허구다라는 이제 그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10만 양병설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1948년에 그 이병도 씨가 발간한 조선사 대관에 이 10만 양병설에 대한 얘기가 실렸고 그걸 또 그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스승이 하셨으니 당연히 실어야지 해서 국사 교과서에 기재함으로써 우리가 상식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선조실록에는 내용이 없고 선조수종실록에 김장생이 쓴 율곡 행장을 보고 기록한 선조 15년 사관의 논평으로 이의가 일찍이 경연해서 이를 주장했다. 이렇게만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빠질 리가 없죠. 예?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뭐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어머니를 죽인 폐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대단한 학자가 얘기한 게 안 들었다는 것은 누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걸. 근데 이건 이병도 씨가 어쨌든 간에 이걸 알렸다는 게 오히려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까지 입을 닫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허구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쓴 내용은 그 월사 이정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월사 이정구. 임진왜란 때 그때 백사 이항복이 명나라 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도와주셔야 했는데 이게 안 통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이정구 선생이 가가지고 글을 뭐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했더니 그걸 보고 뭐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월사집이라는 것이 53권인데 그 광해군 4년 1612년 월사 이정구가 천한 율곡이의 시장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일찍이 연중에서 청하기를, 그러니까 이 연이 경연연자도 되고 주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연으로 배집니다. 제가 볼 때 임금과 하는 경연으로 좀 배지는데 그 밑에는 원문이 있고요. 뭐라 그랬냐면 미리 10만의 병력을 길러 국가의 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넘지 않아 장차 나라가 토붕와해하는 변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소의 유성룡이 무사한 상황에서 병력을 기르는 것은 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 오래 평안한 세월이 지속된 터라 연대했던 신하들이 모두 율곡 선생의 말이 지나치다 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월사집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0만 양병설이.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을 가지고 강단 학자들과 일본 놈들은 뭐냐, 이 10만 양병이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요 나라가 아주 못나고 바보라서 너희 선조들은 군사도 부릴 줄 모르고 남이 쳐들어도 어쩔 줄 모르니까 나라에서 10만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를 육성하자라는 쪽으로 다 돼 있으니까 우리 멍청한 후손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여기서 10만 했다고. 그러면 선조 때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자 선조 때 인구가 몇이라고 나옵니까? 실록을 정확히 보게 되면요. 선조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한 400에서 500만으로 나오잖아요. 500만. 그죠? 자, 그러면 1492년 성종실록 사직 이인석이 벼슬길이 맞춰 상원하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면 도성의 호수가 100만 호고, 그죠? 인구는 10,000,000원이 넘는다고 써놨습니다. 선조실록 사직 이인석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이 글이. 그러면 도성에 100만 호가 살면은요, 구한말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왔을 적에 조선의 지방에 가니 각 호수의 평균 인원은 8명으로 나왔어요. 8명. 그럼 도성에 적어도 500만 이상이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구는 10,000,000원. 조선 전체의 팔도에 1492년 1억이 넘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나오냐면 서거정 아시죠? 달성서씨. 서거정 선생이 송천필담에서 세조하고 문답에 전하 천하에 1,600만 호가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 천하라는 건 조선인 거고, 인구를 치게 되면은 6명씩만 해도 9,600만이고 8명씩이면은 1억 2,600만입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거짓말이나 한 사람들입니까?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예전에 주나라 때 제도에는 8가구에서 한 명의 장정을 선발해서 나라의 군사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1600만 오면은 8명에서 저 하면은 뭐냐면은 10만 명을 뽑으면 80만 호예요. 100만 명을 뽑으면은 800만 호. 그럼 1600만 호면 200만의 군사를 뽑는 겁니다. 그럼 8가구에서 한 명의 병사를 뽑으면 나라에서 녹봉도 주지만 그 집에 장정이 빠진 걸 나머지 7가구에서 하루에 시간을 얼마씩 내서 그 집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또 노래 잘하는 애가 있어. 아, 그래서 이러면 저 관가에서 좀 써야겠다. 또는 뭐 임금하는 데 가야겠다. 근데 걔가 남자야. 집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5집에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이 사람이 국가의 저 명예를 위해서 갔으니 저 5집에서 이 사람 일을 도와줘. 똑같이 수학이 나야 돼. 이게 조선의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세계에 이런 제도를 쓴 나라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살아서 멍청하다 그러는데 그런 썩은 생각을 버리셔야죠. 자, 그래서 조선의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이 당시 병력이 120만에서 150만 이상을 보유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 3페이지 그 이정구 집안에 이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귀라는 분이 인조반정의 1등 공신으로 되셨던 분인데 인조반정의 정상훈씨 1등으로 됐죠. 그래서 이분이 상소를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상소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주벽이다. 그죠? 전벽이다. 전벽은 돈 모으는 데 아주 정하는 거. 근데 지벽이다 그러면 부동산 모으는다. 아주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벽을 얼마나 중시했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천한 벽이고 박재가 선생은 어디에 미쳐서 뭘 잘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벽이 고상한 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허균 선생도 말이 멋없고 가증스러운 사람은 다 벽이 없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귀라는 분은 상소벽이 이렇게 많았다. 근데 이제 일전에 그 연안이 시분 중에서 이충정공장도 6권을 구격을 했습니다. 이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그 판본을 갖다가 했는데 이 2권 중에 구격본 2권의 10만 양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10여 년 전 고 찬성 이이가 국가의 군병을 다스리는 요체를 깊이 알고 선조 임금의 탁전에서 군인과 농부의 완전 구분을 청하면서 조선 팔도에 10만 병력을 얻어 6개월씩 경성을 교대로 지키면서 5만 명의 병력이 경성에 상시 복무, 긴급 상황 시 반드시 10만 명이 모두 모여 경성을 지킵니다. 이이가 이 10만 양병을 선조께 청했을 때는 태평한 시대가 200년간 지속되어 이 말을 누가 기꺼이 믿고 듣겠으며 마침내 영상 유성룡이 10만 양병을 할 수 없다고 저지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원문을 제가 실출을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규장각 들어가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조선 팔도에서 10만 병력으로도 6개월씩 경성을 교대로 지키면서 즉 100만에서 150만에 달하는 조선의 상비군이 이 양자강에서 동정호 아래쪽까지 경계를 갖다가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북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거란, 금나라, 동북 쪽에서는 여진 계속 쳐들어왔잖아. 병력을 배치했는데 이 병력 중에서 10만을 차출을 해서 5만 명은 항상 경성에서 방어를 하고 나머지 5만 명은 자기 고향에 있다가 봉화가 올려져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지방에 있던 병력 한 100만 중에서 5만 명은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10만이 조선 방어에 치중하라는 얘기가 10만 양병설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조선이 얼마나인데 이 반도를 보게 되면 10만씩 경성을 지켜. 그럼 인구가 몇이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놈들이 이 10만이 마치 조선 반도 요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이걸 전체를 기르는 병력으로 오도를 시킨 거죠. 뭐 누가 바보가 아니더라도 충정정 위기 선생의 글을 보게 되면 이게 틀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10만 양병이라는 것은 왜 나왔었냐면요. 명나라 때 이 땅덩어리 크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아까도 이특 선생님이 강의에서 했지만 왕조 전쟁에서는 고구려 때도 왕만 잡으면 끝이에요. 전쟁이 끝난 겁니다. 왕을 잡으면. 그래서 왕을 잡으려고 일본도 들어온 거 구한 말에도 우리가 쩔쩔 힘을 못 썼던 것이 일본 놈이
저 구실을 붙여가지고 고종황제를 딱 유폐시켰잖아요. 그게 짤짤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왕조 전쟁의 특징인데, 여기서 땅덩어리가 크니까 명나라에서도 뭐냐면 이 지키다가 병력을 다 받고 외방으로 돌렸을 적에 외방이 무너지면 수도가 한꺼번에 나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다고 여기 외방에 있는 병사를 빼서 수도를 집중을 하게 되면 외방 쪽에 계속 무너지니 똑같이 힘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했어요.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방의 병사를 없앨 수 없으니 그대로 놓고 10만 명만 안쪽으로 두자라는 얘기를 이율곡 선생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구한 말에는 어땠습니까? 양이가 나타나고 위쪽에서는 러시아 놈들이 오고 아래쪽에서는 일본 놈이 막 오니까 군대들이 다 변방으로 다 빠진 겁니다. 구한 말에. 그러니까 이 큰 놈의 땅덩어리에 외국 놈들이 들어와 보니 한양에 오니 병사가 없어. 한 3,000명, 5,000명 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 변방 지키러 나갔죠. 어디 쪽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한 말에 병사가 어디냐. 어디 있습니까? 다 변방에 가서 다 지키고 있었지. 100만 이상 되는 군사가. 둔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율곡이 말한 10만 양병이 이 반도 상원에 따라서 나라 전체를 그리는 병사가 아니라 이 대륙에 있는 조선이란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킬 적에 수도가 변방이 무너져서 수도가 일시에 침범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 변방이 무너지니까 한양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양병을 해서 실제로 도성을 지키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0만 양병설이 우리가 기존의 강난사학에서 배운 얘기랑 틀린다는 사실을 한번 보증해 봤습니다.